안녕하세요. 네, 오토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의 eGMP 관련된 핵심 기술을 담당하신 팀장님과 또 배터리 관련해서 핵심 부분을 담당하신 상무님 두 분 모시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얘기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뭐 한 40%? 40%.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또 가치적인 측면, 그렇죠. 성능적인 예, 부분. 예. 그럼 거의 배터리로 시작해서 배터리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겠네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는요, 우리 eGMP 설계하신 팀장님도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화가 나시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배터리가 다야? 화내지 마세요. 네, 저희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누구한테 화를 내고 할 사이는 아닙니다. 어차피 같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래도 40%니까 60%가 더 남아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예. 자, 우리가 배터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가 열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열나면 네. 화가 나니까. 그래서 배터리의 냉각 관련해 가지고 예. 얼마나 많은 점들을 고려하셨는지 네, 그걸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배터리 시스템에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어쨌든 배터리 시스템이 전기차에서 하는 역할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걸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구동 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에너지의 변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지만 에너지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효율이 100%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정 부분이 그 손실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손실의 형태가 열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발생된 열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의 효율이 그렇게 아주 형편없이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완전체가 100%라고 한다면 배터리 시스템의 효율은 약 한 97%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3% 정도가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의 구조 측면에서 배터리에서 발생된 열을 유효하게 잘 빼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배터리는 또 무조건 열을 다 빼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최적의 상태로 운전하는 예를 들어서 한 20도에서 40도씨 범위의 최적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제 BMS를 통해서 제어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두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기능을 적절하게 잘 구현이 되고 기능을 수행을 해야 열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뜨거우면 낮춰주고, 네. 차가우면 데워주고. 데워주고. 네. 예. 그러면 이제 eGMP에 보면 네. 배터리가 냉각 라인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 일종의 간접 쿨링 방식 아닙니까? 일단 직접 쿨링과 간접 쿨링의 어떤 정의부터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직접 쿨링은 배터리의 표면을 냉매가 직접 컨택을 해서 냉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직접 쿨링이라고 하고요. 네. 배터리에서 발생된 열을 접촉을 통해서 빼내 가지고 또 방열 핀이나 냉각 핀을 이용해서 그게 공냉식이 됐건 순행식이 됐건 냉각을 시켜주는 게 이제 간접 공냉식이라고 네네. 합니다. 네. 근데 엄밀하게 지금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거의 모든 그 배터리의 냉각 구조들은 간접 냉각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간접이라는 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냉각 라인이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완전히 분리가 돼 있더군요. 네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위아래로 하거나 관로를 만들어서 하는 네네. 경우도 있는데 네네. eGMP는 위쪽 없이 아래쪽으로만 네네. 냉각 시스템을 네.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배터리의 열을 모두 제어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셀이 있으면 이제 측면으로 저희가 발열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에서 발생된 열을 측면을 통해 가지고 쭉 열을 뽑아내고 그 밑에 이제 쿨링 플레이트에서 순행식으로 네. 이제 냉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방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면적에서 배터리가 열이 많이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측면에서 나가는 게 다 충분한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배터리 내부에서의 특히 이제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파우치 타입의 배터리 셀은 이 측면으로 전달되는 열이 가장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면 네. 측면을 타고 아래로 흐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밑에가 말하자면 대형 챔버 역할을 하는 건가요? 뭐 챔버라기보다는 네. 이제 콜드 플레이트라고 콜드 해서 플레이트. 예, 예. 거대한 RH 핀인데 네, 네. 순행 거기에 냉매가 그렇죠. 들어있어서 예. 열을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공간적으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배터리가 있는 공간과 그 순행각 채널이 지나는 공간이 지금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분히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의 안전성을 고려를 한 거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수분은 배터리의 안전성에는 그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배터리 내부 공간에 수분이 들어간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 GMP 설계하실 때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 차단하는 그 구조도 알고 계실 텐데 네. 그 차단하는 구조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 밑에 배터리 하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터리 하부하고 그 냉각판이 만나는 그 경계면, 네. 그러니까 분리면에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네. 냉각수라든지 수분이 침투하지 않게끔 이 부분을 차단하면서 냉각 효율을 높이게 하는 그 기술은 네. EGMP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배터리? 저희 쪽에서. 저희 쪽에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배터리 시스템 전체에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자체 실험을 통해서 예, 최대한 예. 열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을 맞습니다. 통해서 예. 그 배터리가 측면 쪽으로 열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면적이 넓은 면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측면에서 내려간다는 게 예, 좀 예. 독특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라미네이트 방식은 그렇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충돌 시 네. 배터리 팩이 손상이 되게 되면 네. 이 안 그래도 이제 분리막이 이렇게 우그러지게 되면 팩이 네. 분리막이 파손이 되잖아요. 예, 그럼 예. 양극하고 음극이 만나서 네. 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네.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는데 예. 그럼 이제 먼저 EGMP 관련해 가지고 이제 네, 질문을 네. 드리면 이 배터리가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배터리의 그 최대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는 어떤 게 들어갔나요? 이거는 이제 차량 구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면에서의 충돌 경우에는 결국에는 배터리의 이 커넥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곽을 싸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손상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예 앞에 별물의 구조를 넣어서 막던지, 그러니까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 더 이상 밀리지 않게끔 구조를 추가해서 막던지, 아니면 충돌해서 밀리는 양을 고려해서 충분히 띄워놓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GMP에서는 지금 거리를, 아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돌 시에 앞에서 이 배터리를 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밀리더라도 그 타격을 하지 않게끔 그런 공간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건 정면에서의 경우고, 측면의 경우에서는 측면이는 현재 지금까지의 내연기관의 사이드 실을 보면 비어 있습니다. 예. 거쪽에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실 내에 알루미늄 그 압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집처럼 막 생겼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허니콤 배치- 구조로? 예, 네. 그 허니콤 구조로 해서 넣어가지고 충돌 시에 그 알루미늄과 스틸 그 사이드 실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취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로도 버티고 그 공간으로서 충격도 먹고 네,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사실 우리 지금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배터리 시스템 관련해서는 EGMP를 설계하신 분과 가장 많은 협업을 그렇죠. 했던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전기차에서는 안전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은 태동기잖아. 어떤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가 없고, 지금은 태동기고 성장기에 이제 접어들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것 때문에 배터리나 EGMP 이제 구조를 설계하는 쪽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구조물을 일단 모형을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네. 뭘 가지고 충돌 실험을 해보신 거예요? 실제로 만듭니다. 실제 차로 예, 가격해보고 예. 돈 많이 듭니다. 그러겠는데요? 예. 물론 처음에는 해석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으로 접근을 하고요. 예. 아무래도 시뮬레이션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일부만을 만들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드랍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 테스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메카라는 이름으로 여러 대 차를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 보통 이제 CATL에서 네. 뭐 셀2 팩, 셀2 네, 바디, 네, 네. 셀2 프레임이라고도 하고요. 뭐 예, 이런 예, 예. 방식들, 그다음에 네, 네.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 예, 예. 또 18650, 2170, 예, 예. 또 4680 뭐 이런 다양한 예, 규격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미네이트 방식으로, 파우치 방식으로 해서 모듈 팩으로 네. 지금 계속 가고 네, 있으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앞으로 셀2 팩이나 뭐 셀2 셋이, 셀2 프레임 뭐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거나 네, 네. 각형이나 원형 배터리 네, 이런 네. 거 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뭐 저희도 당연히 모든 배터리 타입, 모든 그 배터리 사의 어떤 그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 오픈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적정한 시점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저희도 채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 모듈, 뭐 팩, 샤시, 뭐 시스템 이런 쪽의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시스템은 몇 개의 한 숫자의 배터리 셀을 모아서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고요. 그 모듈을 또 일정한 개수를 이용해서 팩을 구성을 네. 하고요. 그다음에 그 팩을 또 일정한 개수를 모아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단계로 거쳐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CTP 즉 셀2 팩이나 셀2 샤시 이런 부분들은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셀2 팩 같은 경우는 모듈 단계를 거치지 않고 팩으로 가는 거고요. 셀2 샤시는 뭐 셀2 프레임이나 네. 이런 것들은 모듈과 팩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렇죠. 이제 그 네. 샤시 단계로 가는 거고요. 이런 어떤 그 배터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과정과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 그러면 네네. 결국은 이제 생산 프로세스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예.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거기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생산 기술, 그다음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야만 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고요. 당연히 저희도 뭐 셀2 팩이라든지 셀2 프레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도 뭐 적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제 생산 관련해서 준비, 네. 인프라라든지 생산 협력 이런 것들이 네, 네. 갖춰지지 않았을 예, 뿐 예. 연구는 진행하고 계시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다음 하시고 싶으신 질문이 다음 있어요. 저희 이제 아이오닉 5의 주행거리에 대한 이제 네네네. 그 유튜버나 이런 예.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네네. 부족하다. 네네. 그게 뭐 최선이었냐 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거기서 지금 나온 주행거리가 네. 지금 그게 최선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저희 차량의 어떤 그 성능과 사양 네. 거기에 대해서 탑재된 배터리 용량을 최대한 활용한 그 마일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배터리의 사용을 제한을 하거나 그래서 일충전 주행 거리가 줄어든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SOC가 100% 상태에서 완전히 100%로 다 충전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신뢰성, 안전성, 내구성들을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차량에 적용할 때는 물론 이제 BMS를 통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어 오차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제어 오차와 그다음에 어떤 내구의 마진이 또 약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일부 조금 빼고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거의 100%를 기준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 컨셉에 있어서는 뭐 그만큼을 원래 기획을 했고 네네. 컨셉대로 그렇게 해서 예, 제작이 된 거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네네. EGMP에서 이제 WLTP 기준으로 500을 네. 기준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WLTP 기준 플랫폼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잊어버리세요. 금방 500만 남아요 머릿속에. 예. 그럼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은 다 예. 500보다 더가? 덜가? 예.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에서 좀 플랫폼과 앞으로의 다양한 베리에이션에 대한 네.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드시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자유롭게 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회사의 그 차량 개발을 시작할 때는
뭐 저희가 단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어떤 상품성의 목표 또 제품 기획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기능들을 다 기능과 성능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다 최선을 다해서 개발을 할 것이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또 마케팅이나 이런 측면에서 또 잘 홍보를 더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예. 이쯤에서 좀 무거운 주제니까 네. 약간 좀 뭐랄까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두 분 네. 이제 엔지니어 분이시고 임원이신데 그 현대에는 디자이너 힘이 더 센가요? 엔지니어 힘이 더 센가요? 차량 개발할 때 누가 더 힘이 셉니까? 글쎄요. 현실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그 질문하고 비슷해가지고. 아니 근데 뭔가 엔지니어 분이나 디자이너 분 중에 약간 좀 역할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먼저 제가 네, 답변을 하자면 네, 네. 그래서 연구소 내부적으로 그 SDC라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컨펌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엔지니어들과 그 다음에 그 디자이너들이 다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 과정이 왜 생겼냐면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는 별도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예. 굉장히 분리돼 있었고 디자이너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이 됐었었는데 경영층 분들이 이제 마인드가 바뀌신 것 같아요. 어차피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그 엔지니어링 영향력이 큰데 왜 그거를 분리해서 개발을 하느냐. 같이 보자. 그래서 실제 모델 점검, 실제 그 클레임 모델을 점검할 때도 같이 모여서 보십니다.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요구를 해요. 엔지니어링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제시를 해라. 그러면 디자이너 분들도 이제는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셔서 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뭐 누가 세다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회장님이 제일 셉니다. 우문현답이시네. 결국은 이제 대답을 회피하시는 걸로. 뭐 양쪽이 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좋은 차가 개발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보스러운 질문이고 예. 그냥 재미로 던진 겁니다. 양쪽 다 중요하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초고속 충전 얘기인데요. 네, 네. 350kW 이게 네, 그 가정용 한 7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한 동이잖아요. 그렇죠. 전력이 예, 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예, 소비자분들은 350kW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순간 전력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로 고속 충전, 초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네. 배터리 버텼나?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어떻게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배터리 열화나 예. 또 발열 이런 것들 잡으셨어요? 네. 일단은 뭐 그 배터리를 초고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 350kW나 해당하는 어떤 그러한 그 전력을 배터리에 잘 충전할 수 있도록 전력 변환을 해주는 부분, 그런 전력 변환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력 변환을 해서 배터리에 넣어준다 하더라도 배터리 셀 자체에서 그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충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거를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셀을 잘 개발하는 어떤 셀 기술, 그 다음에 그 전류가 또 흘렀을 때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또 잘 냉각을 시켜주느냐. 아까도 뭐 질문하셨던 그 냉각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만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예. 셀을 개발을 한다 그러셨는데 네네. 셀은 지금 이제 배터리 회사에서 네네. 기업에서 네. 제공을 받는데 네. 개발에 관여하시나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어떤 사양을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양극재, 뭐 분리막 이런 사양들을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라고 직접 관여는 하진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기술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합당하는 저희들이 목표 사양들을 제시를 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방안도 제시를 네, 하고 예. 가져와서 테스트도 직접 테스트도 하시고요. 직접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개발을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에 맞게 예.
납품을 받으셔서 제공을 받으셔서 요걸 자체적으로도 계속 실험을 하시나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셀을 잘 알아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 네.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뭐 터무니없는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같이 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음. 평행선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셀을 잘 알아야만 기술 개발이 가능한 사양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도 그 셀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이오닉 5가 네. 가장 충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초고속 충전 속도가 네. 빠른데 네. 이게 배터리 업체에 만약에 이제 네. 이런 스펙의 배터리를 만들어 달라고 네. 요청을 했을 때 네. 그 모든 배터리들이 그걸 다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능력이 되진 않았을 것 맞습니다. 같고 예. 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도 처음엔 난색을 표하지는 맞습니다. 않았었나요? 난색을 네. 표한 회사들도 있고요. 예. 그렇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굵직굵직한 회사, 큰 배터리 회사가 세 군데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해외에도 뭐 최근에 가장 뭐 주가를 올리고 있는 뭐 CATL, 네. 뭐 이런 그 중국 업체들 뭐 다 있지만, 저희들이 제시하는 사양을 지금 개발을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수급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수급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배터리 회사와 저희들이 잘 그 전략적으로 협업을 해서 품질적으로 안정된 그 배터리를 수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물량을 적절하게 수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네. 이게 차가 완전히 뭐 한쪽으로만 충격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네. 일부분에 가해지는 충격이 가장 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일부 셀이 충격을 받았을 때 네네. 이 스팟이 작을수록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일부가 화재가 발생하게 됐을 때 네. 이게 다른 모듈이나 다른 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확산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게 전기차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예. 현대에서 지금 화재 방지, 확산 방지 기술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술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김 팀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차량의 구조 측면에서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손상이 가지 않게끔 차량에서 일차적으로 강성을 유지해 주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설사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서 쇼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그 배터리 팩 시스템 내부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산소 공급이 되게 되면 산소와 또 그 반응을 해서 또 불꽃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밀폐형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밀폐형이 안에도 격벽이 연계가 있나요? 격벽까지는 그렇게 상세하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가 하나의 팩으로? 전체 시스템으로는 지금 밀폐형 구조가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그게 있고요. 파손이 돼가지고 예. 만약에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리게 되면 또 산소 공급이 또 일부 될 수가 있죠.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시스템의 안정성은 4단계로 철저하게 그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배터리 셀 자체가 안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터리 셀 자체에서의 안전율을 최대로 높여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배터리 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동 차단 기구를 집어넣어서 2단계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3단계는 그렇게 됐을 때 배터리의 BMS가 또 이걸 감지를 해서 여러 가지 그 파워를 차단하거나 전원을 차단시켜 주거나 이런 또 능동적인 제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4단계에서는 배터리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배터리 BMS도 뭔가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럴 때는 차량의 다른 제어기들이 계속 배터리를 같이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협조 제어가 상당히 또 많이 잘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최대한 외부로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그 여러 단계로 그 설계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니컴 구조로 네. 물리적인 충격 방지, 예. 그다음에 산소를 최대한 예. 차단하는 예. 밀폐 구조, 밀폐 구조. 그리고 4단계 안전 안전 설계 구조. 설계를 예, 예. 시스템화해서 네. 운영을 하신다.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오닉 5가 그 3원계 배터리 중에서 이제 NCM 811 예, 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제조사에서 개런티하는 리사이클링, 네네. 네, 충방전율, 네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개런티를 하실 수 있나요? 뭐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 개런티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일단은 배터리 업체들과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양을 주고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초고속 충전을 하기 위한 전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협의를 합니다. 그 배터리 업체에서 보증할 수 있는 수준은 얼만큼입니까? 저희는 그 수준에 준해서 쓰게 되고요. 협의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또 그 각 제어기에서 또 BMS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고객 보증을 위한 어떤 기간 대비 충분한 그 마진율을 가지고 실제로 그 설계 내구 목표를 설정을 해서, 또한 그 어떤 사용 조건도 다변화해서, 뭐 일반적으로 뭐 어떤 소비자에 따라서는 급속 충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완속 충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소비자들은 주로 이제 가까운 도심 거리를 주행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경우의 수들을 저희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그 판매된 EV의 어떤 그 주행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VCRM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분석을 해서 조건들을 반영을 해서 충분한 내구를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거리로 따지면 네네.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다? 주행거리. 주행거리요? 네. 그건 아직 그 계약 사항이라 보증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 수준은 8년 16만 킬로미터입니다. 아, 네. 예. 근데 저희는 하여튼 최소한 그 이상을 보증할 예정이고요. 네. 예, 예. 수치는 아직 말씀을 하긴 예, 뭐 아직 뭐 저희 소비자들한테 아직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 이상일 거다. 그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350kW로 5분 네. 충전을 하면 네네. 100km를 예, 주행할 수 예.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최소치로 잡은 거예요. 이거 좀 그 네. 부분은 한 20kWh가 사실은 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100km에서 좀 더 그 이상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에 현재 내가 SOC가 몇 프로 있느냐, 네. 아니면 또 내 지금 배터리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같은 5분을 충전을 하더라도 충전량은 달라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아주 배가 고플 때는 허겁지겁 막 빨리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먹을 수 있고요. 제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 너 더 먹어라 그러면 좀 덜 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5분 충전해서 몇 킬로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고객들에게 최대한 과장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숫자를 제시하기 위해서 100km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컨디션, 예, 예. 그다음에 배터리의 그 소재 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예. 그 전력량, 예, 예. 또 충전 조건, 네네. 또 전력의 수급, 네.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최소 이 정도는 된다. 네네, 맞습니다. 내연차 엔지니어분들이 그 페일세이프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전기차 회사에 내연 자동차 엔지니어와 전기차 엔지니어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네. 싸움하다 끝난다.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몰라, 과거에는 예전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은 어쨌든 회사에서 어떤 방향성이 미래를 위해서는 좀 전동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가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같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전기차 신생 업체에서 예. 내연 자동차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면 예. 그런 어떤 조직이 융화되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는 아무래도 이제 내연 자동차 쪽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융화가 뭐 좀 신구 조화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뭐 태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전기차만 하는 새로운 업체들은 네. 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맞아요. 예, 예. 저도 뭐 그 내연기관 지금 뭐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eGMP의 기원은 iGMP에서 왔습니다. 음. 예, iGMP가 3세대를 개발하면서 내연기관의 플랫폼이 3세대를 개발하면서 왔고 eGMP는 이제 그 시점에 이제 eGMP라는 게 생겨났는데 저는 이제 3세대를 모두 다 개발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eGMP도 개발을 하는데 전혀 뭐 사실 이 전기 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도 어떤 회의를 하던 뭘 하든 간에 저는 상당히 도전적이어서 좋았었습니다. 그 뭐 배터리하고 모터 개발할 때 정말 없는 일정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하고 해서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잘 맞아요. 굉장히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책임감이 없어.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그만큼은 베이스가 그 같이 내연기관에서도 전기 쪽에 어떤 시스템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어떤 그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V2L 네. 오토교에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그 V2L의 이제 생태계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네. 차박 뭐 이런 네네. 스타일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어떤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그러니까 V2L은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뭐 차박이나 캠핑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점점 그 인구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 가전제품들을 그대로 난 좀 차에서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 니즈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네. 그런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V2L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이오닉 5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좀 더 다양한 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실제로 이제 V2L이 저희가 차 내부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냉장고 V2L에서 쓸 수 있는 냉장고도 같이 이제 그래서 많은 팬분들께서 약간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예전에 아이폰이나 네. 딱 출시했을 때 갑자기 같이 그 네, 예. 다양한 액세서리가 같이 한꺼번에 딱 나오니까 그게 이제 파장이 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팬분들께서는 그리고 또 아이오닉 5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현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저희가 기대치 않은 그런 제품들이 한꺼번에 출시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혹시 모르게 숨겨도 뭐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것들. 뭐 숨겨둔 건 아니지만 저희들 또 V2L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차량에 저희가 이제 옵션으로 그 ICCB 케이블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ICCB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 혹시 옆에 전기차가 충전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 케이블을 이용해서 차 대 차로 또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개발된 그 V2L 기능을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V2G 그 비어클 투 그리드에서 차에 남는 이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또 그런 그 시스템까지도 지금 저희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글로벌 제조사에서는 네. V2L에 대해서 아직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플랫폼도 안 된 전기차에서 네.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네. 치고 나온 이유가 있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차량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부분들이 처음에 모여서 이 차량의 컨셉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특별한 장점을 제공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나로 선택을 했던 것이 이제 V2L이었고요.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 네네. 뭐 이렇게 문제점이라든지 좀 어려운 난관이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뭐 난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배터리 관점에서 내구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안에는 배터리는 차가 구동을 해야만 소모가 됐고 그래야만 그 열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차가 가만히 서 있어도 전원을 갖다 쓰기 때문에 배터리는 열화가 어느 정도는 계속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5kW, 3.6kW 정도의 출력이면 실제로 사용하는 전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그 배터리의 열화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V2L에서 사용하는 전류의 양 정도 가지고는 배터리 열화를 그렇게 크게 가속시킬 수 있는 그 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다른 뭐 테슬라라든지 네네. 폭스바겐이나 이런 제조사에서는 아직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글쎄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나가서 시장의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면 아마 납득해서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소비자들이 네. 그 현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세울 게 없으니까 V2L 같은 거 내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 저희가 그렇게 뭐 한가하게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 개발 과정 외에도 이러한 어떤 특수한 기능들을 또 계속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어떠한 그 판매 소구점을 소비자들한테 가져갈까 이런 것들 개발하고 발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명히 저희는 그 V2L 기능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좋은 반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뭐 생태계 변화 같은 거? 그렇죠. 예. 관련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예.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폭스바겐이 이제 내재화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네.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또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네. 벤처를 통해서 공급을 받겠다. 그 다음에 네. 각형 배터리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LFP 배터리의 수요가 또 많습니다. 예. 현대에도 폭스바겐의 내재화 전략과 네네. 중국 시장 내수 전략, 네네. LFP 배터리 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네. 뭐 현대 자체의 내재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LFP 배터리 생산 라인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게 좀 민감한 문제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뭐 누가 그 테슬라가 아니면은 뭐 폭스바겐이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양질의 배터리를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수급을 용이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항상 저희들의 관심의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과의 어떤 그 전략적인 협력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중국 시장의 LFP 이런 것들도 시장 특화에 맞게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배터리가 어느 업체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느 배터리라도 그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오픈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배터리 그 업체들과의 전문적인 협업 내지는 뭐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사업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그 내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배터리 생산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예, 뭐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 배터리를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저희가 뭐 배터리를 비록 갖다가 구매해서 쓴다 하더라도 배터리를 모르면 올바른 제품을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은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나중에 저희들의 어떤 그 협업 전략이라든지 수급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과 잘 맞아 떨어진다면 그거는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네. 현대 배터리 기술, 네네. 그다음에 아이오닉 5를 비롯한 eGMP의 종합적인 이제 배터리 기술의 방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 일단 뭐 저희는 사실 그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는 양산체에 적용한 그 세계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자동차에 리튬 배터리를 적용을 하면서 실제로 차량에서 이 리튬 배터리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습득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다 총망라되고 또 eGMP를 하면서 또 여러 부분들에서 배터리 시스템의 또 보호,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또 보강을 충분히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협력을 해서 결국은 그게 아이오닉 5에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금 18분 급속 충전에 만족하지 않고 다만 1, 2분이라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동일한 공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탑재해서 일충전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더 저희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혹시 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은 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팀장님께 마지막으로 네. 그 eGMP와 관련해서 네. 일부에서 설명하셨던 내용이 이제 다채로운 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또 구독자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강조를 해서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eGMP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텐셜이 굉장히 큰 플랫폼이다. 근데 이 플랫폼에 이렇게 전기차가 줄 수 있는 우리한테 대한 이익을 극대화해서 지금 개발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고객분들이 아, 나는 이게 더 좋아, 나는 이것보다 이게 좋아하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요구사항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채널로 저희한테 질타가 아닌 정당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준비를 했다가 그거를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거를 그 니즈에 맞출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그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아이오닉 5 하나만 선보여져 있고 그렇죠. EV6도 아직은 이제 발표만 돼 있는 상황이고 아이오닉 6라든지 그 외 전기차들이 앞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소비자들이 이제 아이오닉 5 하나를 보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하시려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 선택하실 때 이러한 요소들을 얘기하시면 다음에 개발하는 제품들에 반영을 하고 또 이러한 변형되거나 소비자 니즈에 빠르게 대처하는 새로운 상품군, 제품군들이 출시가 될 것입니다라는 소통을 좀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질타보다는 요구사항을 정당하게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거가 좋은 것 같고 저희도 과감 없이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올 다양한 차들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두 분 모시고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고백하자 그러면 더 막 날카로운 질문하고 막 콕콕 찌르는 송곳 같은 내용들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부터 안 나오실까 봐. 아, 그냥 다시는 나가라 봐. 그럴까 봐. 초반에는 조금 저희도 더 궁금한 게 사실은 좀 있는데 다음 기회를 저희도 좀 그 질문 받으시면서 곤란하셨거나 아니면 뭐 저런 걸 물어보나 뭐 이런 게 있으셨다 그러면 뭐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시고 잘해야 본전인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많은 점들을 또 소통을 해주셔서 이해하시고 또 현대의 앞으로의 차세대 eGMP 또 배터리 기술 어떤 핵심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시간 바쁘시겠지만 또 필요할 때 저희가 모셔서 좋은 어떤 기술적인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구독자님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다른 어떤 주제를 통해서 또 전문가분들, 엔지니어분들 초대해서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